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 어서도 오시고요.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특별한 무료 방송이죠. 특별한 방송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져야 되겠다. 자, 양윤성님 어서 오시고요. 이현종님, 엄형준님, 좋은날님 반갑습니다. 오늘 성적은 어떠신지요? 1등이지 맨날. 네. 네, 류준영님 어서 오시고요. 단짱님, 써니쌤님, 바람구름님, 뽀기뽀기님 어서 오시고요. 실시간 방입니다. 김현진님 어서 오시고요. 아린님,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세요. 하얀 우유님, 덩크슈님, 풍님 부자님, 주윤식님, 소비 말고 투자님 반갑습니다. 김소영님, MNS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자주 오세요. 예스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스톡님, 산드레님, 행복 만땅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리치님 나이트 온 줄 아셨다고요? 나이트 가신 지 오래되셨나 보다. 네, 나이트 가시면은 다른 음악이 나올 텐데. 띠용 이거는 네 아닌데. 네. 행복한 총장님 어서 오세요. 켈리 설님 반갑습니다. 이영란님, 뭉치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날마다 불기동님, 오키님, 수호님 어서 오세요. 피해분님 그리고 좋은 날님 아까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어서오세요. 권성태님, 부자 곰돌이님, 가치나님 반갑습니다. 솔개님, 김선미님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유수빈님 네 반갑습니다. 정미란님, 이상철님, 킬러님, 하늘이치님 반갑습니다. 네. 클럽은 못 들어가요. 뭘 못 가봐서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클럽은 못 간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못 가봐서가 아니라, 네, 못 들어갑니다. 예전에 동창회 할 때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야, 클럽에 한번 가보자. 우리도 죽기 전에 클럽이라는 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네, 입구에서 벤치를 먹는다. 거기서 막혔어요. 입구에서 못 들어간다. 자, 이쁜이 또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멀리 보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항상 즐거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는 것 같아. 내일은 지수가 좀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그런 생각이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흐름 자체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르더라도, 뭐, 일단은 시장의 반응 자체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형주들이 아주 그냥 지랄 맞죠? 네, 대형주들이 이게 움직임들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총 상위권들 한 번씩 쭉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들 보시면은요, 얘네들 진짜 말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쪼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힘든데, 우리 투자자분들 힘든데, 주린이들 힘든데 말이야! 이놈들이 그냥. 근데 종목들 잘 보시면은요, 포스코 이런 것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뭐 KB금융도 오늘 올라갔어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들은 이제 조금 괜찮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국채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되면 일단은 은행주, 금융주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됐던 날은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금융주들은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와 롯데케미칼이 어디까지 밀려 있는 거야? 왜 보이질 않아? 여기 있다, 그죠? 롯데케미칼,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또 HMM이 오늘 8% 올라가네. 미쳤다. 이게 거의 끝나가나 보여요. 네,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지 사실. 네. 조님, 노마드님,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슬슬슬슬 올라가야 돼요. 내일이라도 살살 올라가면 좀 더 가는데, 내일도 만약에 HMM이 막 10%대 막 급등해 버린다. 그러면은 끝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렇게 단기적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네, 쳐다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네. 이렇게 이건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직 네 애들 잘 때가 안 됐잖아, 그죠?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커졌어. 그러면은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금방 이제 뭔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 자체가 커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북적북적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이별이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상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는 거고요.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또 바로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매도는 언제? 네. 주가가 떨어질 때죠. 그래서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 일단 조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뭐 강하게 뭐 한 10%대, 뭐 15%막 이렇게 막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조심하시면 돼요. 아직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볼만해요. 근데 이 정도 지금 8% 정도 올라갔다.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하겠죠. 네. 그 해운 같은 종목, 해운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해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걔네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즐기세요, 그냥. 네. 즐기세요. 저도 펜오션 되게 오래전에 사놓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수익이 좀 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해운주들. 펜오션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얘네들도 보면 많이 이제 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얘네들도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상승한 모양새. 어떤 종목들하고 대조적이냐면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 네, 걔네들 누구요? 배터리. 걔네들하고 움직임들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아, 진짜 무섭다. 그죠? 13% 떨어졌어요. 이거 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 오늘 13, 이렇게 하면 30, 한 25%? 네. 빵 날아가는 건데,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야, 이 매도 얼마나 잘한 거야. 기가 막히구만. 그죠? 이런 거는 어디서 상 안 주냐? 이런 거 상 좀 주세요. 네. 야, 이거 매도를 얼마 잘한 겁니까? 이게 매도가 그때 18만원에서 나간 거죠? 네. 이 상한가 다 먹고, 매도하고 나서, 네, 조금 더 올라가다가 야, 이런 거는 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힌트를 다 드린 거예요. 아시죠? 신규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량 터지면 판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1 더하기 1은 1. 아니지. 이런 것도 틀리면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 오, 이거 큰일 났다. 1 더하기 1은 2란 말이에요. 그죠? 맞지?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네. 1 더하기 1은 2. 그것처럼 적어 놓으세요. 아,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하고 나면 이제 물량이 터졌을 때 팔아야 한다는 거.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뭐 귀염이야. 그런 거는 이제 변수인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자연스러웠어요? 괜찮았어?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물량이 터질 때는 항상 팔아야 된다는 얘기. 네, 왜냐면 매도가 원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물량까지 터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물린 상태에서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고요. 네, 1 더하기는 1이 왜 나온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도 보시면 재미없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누가 많이 내려갔어요? LG화학, 그 다음에 S3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네, 이 배터리 빅3라고 하죠. 배터리 빅3. 이 배터리 빅3가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정말 많이들 사셨단 말이에요. 네, 많이들 사셨어. 근데 이 조심하자라는 신호는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일단 SK이노베이션 먼저 해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무방에서 봐드렸지만 이거 2월 5일날 네, 매도 문자가 나갔었더라고. 뭐 전략 매도를 한번 합시다. 이쯤 되면 진짜 상 줘야 된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이노베이션, SK 쪽 매도의 어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 해가지고 네, 성투사 귀하는 네, SK 종목을 고점에서 잘 팔고 있으니 이 상장을 수여함. 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 매도했을까? 지금 봐도 소름이 약간 돋아요.
아침에도 보고 깜짝 놀랐어. 그 2월 5일이었다고? 저는 한 이 정도에서 판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팔았더라고. 뭔가 그 당시에는 네 뭔가 이제 그 기운이 들어왔겠지. 기운이. 이렇게 막 부채가 도사가 막 들어가가지고 아 요거는 팔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는 이미 100% 수익이 나온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짜인데 굳이 안 팔아도 상관없는데 이걸 제가 그때 문자에다 뭐였었냐면 공짜 종목이지만 전량 팔고 네 밑에서 다시 볼게요 라고 써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테리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점권에서 뭔가 이제 안 좋은 감을 좀 느꼈겠죠. 뭔가 이제 뭐 변화라든지 그런 거 딱 꼬집어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뭔가 안 좋은 것들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뭐 거래량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안 파신 분들 이제 파신 분들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 또는 안 파신 분들은 어디까지 빠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고민하실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닌 거 아시죠? 네. 왜 아니죠? 이거는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전략은 되게 간단합니다. 네.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매수는. 네, 매수는. 사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났어요. 야, 그 주식은 팔도록 하여라. 헛! 꿈에서. 네. 이거는 왜 그렇게 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갖고 있는 분들이나 새로 사야 되는 분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쉬시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요. 매수에 있어서 이 오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뭐 내일 올라간대요. 아니면 내일 진짜 양복이 나서 올라갔어. 그럼 저점일까요? 아니지. 아니에요.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도 그게 저점이 아니야. 지금은 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네, 그,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이에요. 언제까지요? 라는 건 없어요. 그게 모르지. 너 언제까지 빠질래? 뭐라고? 뭐라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네. 언제까지요?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인데, 저점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저점은. 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지선 라인이 있어요. 이게 15만원에서 한 16만원까지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대가 저점 지지 라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기어 내려와서 올라가든가, 네. 아니면 중간에서 돌리려면 최소한 요놈 끄집어 내려가지고 골든 크로스라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즉 뭐예요?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서면서 나 여기가 저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나 여기가 저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 없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말이 없으면 뭐죠?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죠. 네, 말하기 싫은 거야. 말하기 싫은 거. 부부싸움을 딱 했는데요. 가가지고 네,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 근데 자꾸 그냥 말해보지. 그러면은 아, 나 지금 말하기 싫다고. 아, 왜 말을 안 하냐? 뭐 말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지금 말하기 싫다고. 아, 그래도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버럭 화나지. 그럼 또 싸우는 거야. 말하기 싫다 그랬지. 막 네. 그럴 때는 그냥 각자 네,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네, 그리고 나서 감정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럴 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세요. 탁, 물론 얼굴만 봐도 화났겠지만,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말하기 싫대잖아요. 저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올라가는 거 다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뭔 이용까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미 조금 많이 내려왔죠? 네, 조금 많이 내려왔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고점 대비해서 아래로 내릴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적잖아. 더 적죠.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는 분들도 그냥 개기는 겁니다. 버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규를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닥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네. 바닥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도를 다 때려서 이제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밑바닥에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다시 사야 됩니까? 이 종목 안 사면 안 됩니까? 안 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나쁜 주식은 아니거든요.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일단 뭐 석유화학 쪽에서도 뭐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 이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월급 종목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네, 월급 종목 드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가 또 오게 되면 또 사는 거지. 그럴 때는 그냥 막, 네, 또 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배터리가 그래서 뭐 망하겠니? 네, 이런 생각해봐요. 배터리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해요. 배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네, 지금 당장은 악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더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그냥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지금 걱정인 거예요. 위쪽에서 물려있는 분들 지금 30만원에 물렸어. 그러면은 이게 손실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가 넘는 건가요? 그죠? 30에서 지금 20만원, 10만원 빠졌어. 그러면 30만원에 20만원 됐으면, 네? 뭐 30, 네, 30 몇 프로, 거의 40%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40% 나왔어. 만약에 빚내서 투자했어. 그럼 증권사 전화 받겠네요. 네. 돈 더 넣으셔야 되겠어요. 아직 그 투매도 나오지 않았어요. 반대 매매에 대한 투매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근데 요거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여기서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지지선대가 물론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부분보다 내려갈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지선도 지금 깨진 상태고요. 반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작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잘 봐봐요.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이 뭘 하고 있나? 매매 동향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팔고 있잖아요. 열심히 팔고 있죠. 신나게 팔고 있어요. 기관도 팔고 있어요. 아주 그냥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얘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LG화학이 나빠서? 아니죠. 아니에요. 얘네들이 사놓은 가격대 대비해서 이제 수익이 낮잖아요.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 수익 실현하는데 명분이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폭스바겐이 그냥 딱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배터리, 악재, 그래가지고 딱 나왔지. 얼마나 팔기 좋습니까? 그냥 파는 거야. 네.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LG 배터리의 분사 이후에 걔네가 또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어떤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배터리에 대한 어떤 악재도 있는 데다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얘네는 조금 더 무섭지.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이 필요해요.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이. 80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8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더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중을 축소해서 가야 돼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 지금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런 종목은요, 오랫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고점대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랜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의 그 조정이 지나가야지 얘네들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 100만원이라는 영광을 찾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재 나와 있죠?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 더 흘러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사실은 가장 나빠요, 지금은. 그래서 LG화학을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SDI는요, 네. 요것도 이제 뭐 물려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 한 15%, 16% 정도 내려오긴 했네. 근데 그나마 제일 나은 게 SDI라고 보시면 돼요. SK이노베이션은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괜찮은 거지, 그것도 손실률로 따지면은 뭐 만만치 않잖아요. 거의 한 40% 가격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 않아.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내려갔지만 더 빠질 것 같은 위험이 있어. SDI는요, 악재에선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네, 악재에선 약간 벗어나 있고요. 이미 차익 실현이 진행된 상태예요.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배터리 쪽으로만 본다라면 삼성 SDI가 낫죠. 근데 SDI도 지금 사야 될 위치는 아니에요. 왜 아닐까? 뭐 다 아시죠? 왜 사야 될 위치가 아닐까요?
올라간다는 신호를 안 줬잖아, 아직. 네. 올라간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SDR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이런 자리 있었죠. 이런 자리.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줘야 되죠. 네.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대형주가 다 그런 겁니다. 대형주가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SDI가 제일 낮지만 그래도 배터리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SK이노베이션, SDI, LG화학 전부 다 매매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팔아야 하느냐 그냥 가져가야 되느냐 두 가지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라면 매도 쪽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만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다시 접근해도 되니까요. 배터리 관련 주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 악재이기 때문에 막 계속 끌고 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라가죠. 근데 그 언젠가는 이라는 부분을 내가 기약도 없이 이게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기약도 없이 그 노래 아세요? 울고 넘는 박달재. 울고 넘는 박달재 그 2절에 보시면 박달재의 금봉이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가사가 지나갑니다. 그 금봉이 박달도령과 금봉이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울고 넘는 박달재 아닙니까? 아시죠? 그 박달이가 그 박달재를 넘어가다가 금봉이하고 사랑에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한양에 가서 장원급제 갖고 돌아오겠어. 딱 근데 이게 금봉이가 맨날 기다리는데 이 박달도령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막 그림을 쳐다보고 있다가 돌이 됐잖아. 그래갖고 진짜 돌이 되는 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돌이 됐나 죽었나 하여튼간에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딱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박다리가 온 거야. 하 이럴 수가 그러면서 걔도 같이 죽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묵을 싸서 뭐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오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그게 박다리가 넘어갈 때 금봉이가 도토리 묵을 싸가지고 허리춤에 달아주면서 언제 오실 거요? 이렇게 오는 거야. 네. 그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면 돌이 돼서 죽든가 뭐 그냥 내가 지쳐서 죽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마세요. 조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내가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비중을 좀 축소해 놓으시거나 매도한 이후에 현금 들고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박달재 노래는 다들 아실 건데 2절까지 모르시나? 1절은 저거잖아. 전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그 제천 넘어갈 때 나오는 게 박달재죠. 네, 제천 넘어갈 때 나오는 게 박달재. 진짜 울면서 넘어갔다 그때. 박달재를 그때 내가 초보 운전 때 그때는 막 하고 넘어갔는데 박달재 딱 가니까 거기서 빙어를 팔고 있대. 네, 빙어를 팔고 있는데 박달재에서 빙어를 네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 박달재 아니지 뭐 제천에 넘어갈 때 이렇게 막 네. 네. 그 예전에 그 뭐지 회사에서 그 뭐예요 관광버스 타고 이제 야유회 같은 거 가잖아요. 야유회 같은 거 갈 때 우리 그 사장님이 되게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그 그냥 울고 넘는 박달재를 그렇게 그냥 술만 취하면은요 술만 드시면은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회사 그 문화가 그랬잖아요. 사장님이 부르면 그냥 같이 따라 불러야 되고 관광버스에서 춤을 췄어야 돼. 근데 계속 무한반복 그냥 박달재만 하는 거야. 전동산 박달재를 안 조금만 안 하잖아. 그러면은 술병 나요. 노래 끝난 거야. 야유회 끝난 거야. 막 그러면서 아 나 진짜 그 끔찍한 기억도 있다. 그러니까 박달재. 네.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졌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아주 초보년 때 아주 고생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천에 아가씨 만나러 갔었어요. 아가씨.
누가 듣는 건 아니지. 제 전에 아가씨가 이제 소개팅 한다고 해갖고 그 소개팅할 놈들 같이 태우고서 네 제천까지 갔다 미련한 짓거리 했네. 에이씨 이제 보니까 그 아가씨는 잘 사나? 네. 자, 아무튼 잘 안 됐어요, 그날도. 아, 기분 나쁘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관련주들. 그럴 수 있어요. 한없이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고점대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약간의 그런 피해가는 스토리.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새길 났어요? 다행이네. 요즘에 뭐 대관령도 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막 옛날 옛길로 안 가니까. 좋겠네요. 축하합니다. 네. 박대째 울면서 안 넘어가도 돼서.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네. 갑자기 옛날 얘기를, 네, 고백을 해버렸네. 삼성전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 자체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재미없다, 이건데, 재미없다. 시장 조정받으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네, 재미없어. 당연히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장 빠지니까 야 오늘도 뭐 500만 원 손실 났어 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 진짜 네 이거 미친놈이지 그렇잖아요. 네 미친 거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는 재미가 없는데 지금 시장이 그래도 재미있고 기대감이 좀 생기고 그런 분들은 누굴까요? 대형주가 없는 분들이거나 비중이 작은 분들이에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물론 변동성이 심해. 변동성이 심해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형주들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모양이 안 나와서 그냥 아유 아직도 손해 중이야. 아직도 그냥 그대로야. 아직도 그냥 올라가지 않고 있어. 이렇지만 중소형주들은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 그래서 이미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잘 갈아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성투사 니네는 재밌냐? 뭐 그렇게까지 재밌는 것 같지 않아. 재밌는 것 같지 않아. 왜냐면 계좌 수익률은 오늘도 올라갔을 거라 생각해요. 계좌 수익률은 보니까 오늘 뭐 내려간 것들은 평균적이고요. 올라간 것들은 쑥쑥 올라간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네 계좌 수익률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조금 더 낫지 않았어요? 네 오늘도 좀 플러스 나지 않았어요? 계좌 좋아지지 않았나? 많이 좋아졌다 말해. 네, 네, 조금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장 대비해서 항상 괜찮다는 이야기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은 보면 플러스 0.3%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4%대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시장은요. 나와 있는 상태 이렇게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버티는 이유는 뭐겠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4% 이상 5%나 빠져 있네요. 네, 5%나 더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봐봐요. 이 재미없는 장이지만 계좌가 그래도 단 0.1%라도 그냥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어져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증시 자체가 이제 여기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힌 거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시면 되는 건데 버텨내는 거를 마이너스로 버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로 그냥 존버를 타시면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횡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나 이런 형태로 버티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계좌가 어이구 어제도 마이너스였는데 오늘도 마이너스가 더 커졌네 이렇게 되면 힘들지. 네,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지 돼요. 빨리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럼 대형주는 언제 올라가겠느냐? 언제 올라갈 것 같아요? 대형주 시장. 네, 대형주 언제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대형주라고 치면은 지금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뭐 그냥 대형주라고 해서 조금 더 큰 것들 있긴 있어요. 뭐 강원랜드 이런 거 있지. 네, 강원랜드 이거 5조짜리. 네, 지금 조금 있으면 6조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있는데 이건 뭐 대형주가 치기 좀 그렇지. 네, 대형주가 치긴 좀 그렇고. 네, 그냥 뭐 다 아시죠? 네. 대형주 이미 많이 사부작 팔아가지고 다 중소형주 갈아탔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런 다른 대형주들은 언제 올라가겠냐? 얘네들 다 올라가고 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외국 놈들이 다 팔고 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조정이 충분히 개인들 매도가 이제 쏟아지고 나오고 나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하이닉스 정리 안 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정리 안 합니다. 이건 매도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수익률이 제법 나오죠. 하이닉스 65%, 삼성전자 50%. 뭐 수익률 괜찮아요. 괜찮아서 그냥 가만 냅둡니다. 네, 가만 냅둬요. 그냥 놔둬도 상관없죠. 조정 받을 거 다 받고 밑에도 또 더 살라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형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놔둬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배당도 또 받아야 돼. 배당도. 이제 지금 3월달 지나가면 1분기 배당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도 또 받아야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마다 더 사주고 뭐 그렇게 하죠. 여기서 뭐 계속 추가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추가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네. 나중에 이제 장기적 전략을 세울 때 밑에서 사셔가지고 또 올라간 다음에 조금 들어와서 저점 잡을 때 또 사주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전략들을 계속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파실 이유가 없죠. 나중에 뭐 사라 그러면 제가 살 때가 되면 또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네, 나불거리면은 그때 살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드리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사도 되나요? 하이닉스 이제 사도 되나요? 네, 아직 나불거리지 않고 있잖아 내가. 이제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파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파는 상관없는데 안 파는 입장은 달라.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안 파는 것과 여기서 사서 물려서 안 파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50% 수익이야.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조정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막 70%까지 올라갔었죠. 삼성전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100%가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좀 내려왔는데 삼성전자가 50% 수익이 나와 있어. 조정이 이만큼 조정을 받았는데 50% 수익이에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정 이만큼 받았는데 플러스 50%예요. 좀 조정 더 받는다 해도 플러스 40%예요.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수익률 조금 까먹은 건 있겠지만 나는 크게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냥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거거든. 6만원까지 오면은 사면 되죠. 6만원까지 오면 사면 되는 거야. 이거 뭘 걱정합니까? 이렇게 되면 오호라 네 땡큐 베리 망치 네 더 사시면 되지. 이런 가격까지는 여러분들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거 가격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뭔가 엄청난 일이 또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죠? 미중 간에 뭐 이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미사일 전쟁,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안 옵니다. 네, 이런 정도 나오면 그냥 막 사세요. 네, 그냥 막 사십시오. 집 팔아서는 사지 마시고, 네, 논이라든지 이런 거 차 팔아서 사시거나. 이 가격이 오면 사야지. 네, 이 가격이면 사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야, 집이 어떻게 더 빠르게 올라요? 삼성전자보다 집이 더 빠르게 오른다고? 말도 안 돼. 집은 1년 사이에 2배씩 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1년에 2배씩 뜁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그래도 빨라요. 집에 대한 부분들은 큰 자금을 밀어넣은 상태에서 시간이 가는데 이게 2년, 3년 정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던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써 2배 뛰는데요. 네. 주식이 훨씬 빠릅니다. 빠르기는요. 네. 그래서 주식이 빠르긴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이겠죠. 물론 떨어질 때도 집값보다 주식이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식도 이제 부동산처럼 하시다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식도 부동산처럼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부동산을 주식 부동산처럼 그냥 나 집을 샀다. 네. 삼성전자라는 집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한 2, 3년 갖고 있을 때 집값처럼 안 오르겠어?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은 굳이 안 파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배터리
걔네들은요, 비중을 지금 좀 정리하시거나, 좀 줄이시거나, 그죠? 아니면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다리세요.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사시면 돌아오는 건 뭐요? 네, 네, 귓방망이. 네, 귓방망이. 귓방, 귓방망이 맞는 거.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만 매수하십시오.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주식을 사더라도 물릴 수가 있어. 근데 올라가는 주식이 물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현대바이오를 왜? 왜요? 현대바이오를 이제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미 뭐 수익도 많이 난 상태인데, 여기서 뭐 지금 이거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뭐 문제될 거 있나요? 뭐 원금을 두 번에 빼먹었는데.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지금 이런 데서 매수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이러면은 네, 방송을 지금 네, 제 방송을 1년치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방송부터 계속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고점 매수면 지옥이야. 네, 이게 왜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지. 아무런 상관 없잖아요. 내려가면 뭔 상관이에요? 많이 팔지 않았어요? 원금 다 팔았잖아. 원금 다 빠졌잖아요. 이 매수하시면 안 되지. 이런 거 매수하면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요, 계속 원점 도돌이야. 네, 원점 도돌이에요. 이 고점 매수라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배터리. 다 고점 아닙니까? 고점에서 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도 고점에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이잖아. 불지옥이야. 불지옥. 네. 고점 매수는요, 항상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물렸어. 내가 35,000에 물렸어. 35,000에 물렸어. 근데 이것도 단기적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이 구간에서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특별히 리딩을 해드렸죠. 왜냐면 나도 100%밖에 안 먹고 팔았기 때문에 다시 2차전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리딩 해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해서 이번에 올라타고 원금 한 번 더 빼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답 없어요. 지금은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뭐 이제 임상 들어간다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 네. 임상 들어간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임상 들어간다 이 얘기를 가지고도 버티기가 애매하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실패하는 거, 주식 투자에서 손실 나는 이유 중에 딱 그냥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점 매수예요. 고점 매수.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더 올라갈 것 같죠. 뭔가 더 대박 터질 것 같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고점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고점과 저점을 모른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매수를 해야 하는가? 매수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 고점이 다 나와요. 매수를 해야 하는가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할까? 이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점에 사셨다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할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 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는 매수를 하면 안 돼. 왜요? 이미 많이 올라갔거든. 그죠? 이미 많이 올라갔거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먹겠는가잖아요.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는가. 5만원에서 만약에 10만원까지 가야지 겨우 100%인데, 네.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 된단 말이야. 네. 3.4조가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이거 봐봐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서 봐봐요. 3조 원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현대바이오가 그럼 갑자기 시젠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100% 넘어가려면 3조 4천원. 이게 코스닥 전체에서 시총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물론 못하느라는 법은 없어요.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단숨에, 네, 단숨에 주 밑에, 네, 지금 시총이 이제 몇천억짜리 기업이 갑자기 시총 10위권에 들어간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몇 개월 만에? 이거는 엄청난 거품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이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은, 네,
1년에 하나 아니면은 뭐 몇 년에 하나 정도면 좋게 이미 시즌에서 이미 그런 것들 다 나온 거잖아. 이미 족한 거예요. 이미 좋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끝난 거예요. 아시죠? 네. 이거 끝났다고 저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시즌 얘기만 하면은 이 씨 막 그러면서 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 네. 이게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고점에서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중이 많으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샀다는 게 잘못된 거거든. 일단 네 사놓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매수하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 봐, 10만원 샀는데 30만원까지 갔잖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왜? 여기서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자리 찾아다녀요. 올라간 자리에서 또 올라가는 거, 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강원 있는 데서 잭팟 터진 거 한번 잭팟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잭팟 만들려고 땡기러 다닌다. 그 결국 돈 다 쓰는 거야. 도박처럼 돼버립니다. 투기가 돼버려요. 고점 매수는 일단 시작한 시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10% 20%는 아닐 거야. 대신에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갔다면 요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물려 있다라면 일단은 그게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선 종목 진단이 의미가 없어요. 고점대에서 종목 진단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뭐 갈아타시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은요, 계속 이런 거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단타 하시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수익이 맨날 나는데 계좌가 자꾸 줄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익이 나는데 계좌가 줄어든대. 이게 뭔 소리야? 처음엔 이해를 못 하겠지. 네. 수익이 나는 것 같아서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좌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더 센 거, 더 강한 거 자꾸 찾아다니게 되고 나중에 상따도 건드리게 되고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부자 금손이님, 네, 지상에 계시군요. 천국이 아니고 님 슈퍼채팅 2,000원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고점에 들어간 지상.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세요. 현대바이오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 위치가 아니에요. 네, 매수를 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면 여기서 뭔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재료는 있겠죠. 네, 재료는 있겠죠. 임상시험 한다고 하잖아요. 임상한대요. 그러면은 또 뭐 뭔가 달라붙을 수 있겠죠. 아직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는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다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서 내려가더라도 뭐 지가 내려가봤자 여기겠죠. 네. 즐겁게 내려가지 살자님 여기겠지. 슈퍼채팅 근데 여기서 뭐 2,500원 크게 감사합니다.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즐겁게 사자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즐겁게 사시는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조정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고점이면은요. 걱정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게 5일선, 20일선 데드가 나오면 당조정 피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또 내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줬다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준다 봐야 돼요. 추세가 끝났느냐 물어보면 추세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지만 저런 자리 매수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갖고 있는 분들 계속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아.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100% 한번 팔아먹고 300%대 한번 팔아먹고 원금 2번 뺐어요. 그리고도 원금이 남았어. 즉 100만원 투자했으면 200만원을 뽑아먹었는데도 아직 1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공짜에 공짜잖아요. 이건 부담이 없어요. 뭐 내려가서 여기까지 처박히더라도 나는 부담이 없어. 왜 손해볼 일이 없거든요. 이런 투자를 하시면 편안하게 그냥 보유하셔도 돼요. 내려가도 상관없어. 뭐 이제 신경도 안 쓰거든요, 저는. 네. 이제 현대바이오 뭐 굳이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은 안 돼. 아직도 현대바이오의 성투사가 아닙니다. 네. 물론 수익이 많이 났지만 이거는 이제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올라갈 주식들을 골라서 사셔야죠. 그리고 모양새는 잠깐 약간씩 달라지고 있지만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것도 보세요. 네. 10%나 올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잘 올라갔잖아. 멋지지. 네. 차트 말고 기업을 보고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차트 말고 기업, 내가 차트만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내가 차트만 보고 사요? 아니잖아요. 차트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업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뭐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기업 분석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적이 그래도 전년도보다 올라가고 있는지, 최근에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지, 수급은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지, 그거 다 보고 나서 뭘 봐요? 차트상에서 모양이 나왔는지. 기업은 정말 좋은데 차트가 고점이야. 안 사죠. 차트는 너무 좋은데 기업이 엉망이야. 안 삽니다. 차트만 보고 사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기업만 보고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차트만 보고 얘기하냐? 아니에요. 네, 위에 다 있잖아요. 시총이 얼마인지, 뭐 현재는 적자 상태인지, 뭐 그다음에 유보율 얼마 되는지,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분석은 시황을 통해서 다 아실 수가 있어요. 네,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주들 요즘에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해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월급날도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날 요거 좀 수익 좀 많이 나왔더라. 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 다 괜찮은데, 차트상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거지. 근데 차트가 너무 고점이거나 아니면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 그럼 안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강원랜드 산 이유는 뭐죠? 이거 산 이유는 뭐예요? 저 밑에서 계속 사고 있는 이유가. 얘는 그때 적자였거든? 기업이 뭐 아직 실적도 뭐 다 계속 마이너스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산 이유는 뭘까? 얘는 산 이유는 무엇일까? 영업이 재개가 된대잖아요.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겠지. 영업만 하는 순간. 네. 이번에 잭팟도 저는 마케팅이라 생각해요. 네. 9억 주고 마케팅 하는 거야. 야, 잭팟 터졌으니까 강원랜드로 놀러 오세요. 당연히 뉴스 될 거 아니야. 강원랜드 영업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거 보고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강원랜드 하냐? 그럼 실적은 더 늘어나겠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접근, 종목에 대한 접근을 들어갈 때도 물론 지금 같은 때는 이제 큰 걸 봐야 돼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것도 봐야 되지만 굉장히 고려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내가 막 걸리는 종목이 많을 거예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점에 있는 것들만 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돌아선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신용이 많은 경우, 신용이 많다는 것도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신용이 뭐 7%, 뭐 10%, 뭐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겠지만요. 뭐 신용이 7%, 보통 7% 정도 넘어가면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신용 7%가 넘어가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용이 많다라는 것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그만큼 매수 많이 들어왔다. 네. 그만큼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이 종목들을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주가가 높게 떴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높게 떠 있는 상태에서 신용이 많아. 그러면 이거 부담이 돼요. 근데 주가가 아직 안 움직여. 많이 안 올랐어. 근데 신용이 7%야. 괜찮아요.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는데 이런 종목이 안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용 같은 부분들은요, 상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용이 너무나 많아서 못 올라간다? 그렇진 않아요. 네.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써니는요, 써니는 신용이 지금 11%. 왜 그랬을까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거 뭐 진양도 신용 많지 않을까? 진양 사면 신용 많지 않아요? 이것도 9%나 되네요. 네. 진양도 신용 많아요. 근데 써니도 신용이 많은 이유는 뭐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죽겠지만, 네, 둘 중에 하나는 죽겠죠. 근데 요거는 이쪽에 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진양에 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각자의 입장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네. 네. 팟빵으로 듣고 계시는군요. 네, 잘하셨어요. 그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가 한 70명? 네, 그 정도만 되면 선한사업가님님 슈퍼채팅 10,000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00명. 구독 열심히 좀 눌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400분 넘게 듣고 계시는데,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10,000명 한 명 갑시다. 네. 선한사업가님, 네, 슈퍼채팅 2,000원 고맙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마침 쌀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쌀 시켜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그 테마,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이 엮여 있으면은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신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면 막 엇갈리는 게 있어요. 어떤 뉴스에서는 오세훈이 이긴다. 어떤 뉴스에서는 안철수가 이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아까 6시 반인가 나온 연합뉴스 거 보니까 안철수 52%, 그 다음에 오세훈 50%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 네. 이게 양자구도 갔을 때, 네, 그 다음에 3자구도 갔을 때도 뭐, 3자구도 갔을 때는 오세훈이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세훈이 들어가고, 이렇게 안철수가 꼴등으로 밀려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양자구도로 갔을 때는 안철수와 박영선, 그러면 안철수, 이게 55%래요. 그 다음에 오세훈과 박영선, 그러면 오세훈이 50%. 이렇게 해서, 지금은 또 안철수가 유리하다는 쪽으로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 네.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은 봐봐야 되겠죠. 어디서는 뭐 오세훈이 된다, 뭐, 써니 쪽으로 가면 뭐 안철수가 된다, 진양 쪽으로 가면은 오세훈이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지 하는 거니까 가보면 알겠죠. 그리고 조금 나는 가벼운 게, 진양은 이미 100%에서 수익 실현했거든. 네, 그러니까 써니는 사실 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월급 종목이라서 물려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된다 그러면, 네, 주가 상승은, 네, 많이 나오겠죠? 아주 많이 나오겠지. 네, 아주 많이 나올 거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좀 빠지겠죠. 좀 빠지는데, 이제 빠지는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또 기술적으로 봐봐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보면 되고,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월급 종목은 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지금은 이제 진양을 팔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안철수가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요. 저는 파주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사실 상관은 없고요. 투표권도 없습니다만,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써니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내일은 봐야 되겠죠. 내일 오후에 나온대요. 내일 오후에 나온다니까 내일까지는 이제 계속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산? 웬 두산? 두산을 내가 언제 샀죠? 두산이 산 주식인가? 근데 월급 종목은 산지 않았었는데? 네. 월급 종목 산 거 아닌데요? 위메이드 있었고, 고영, 써니전자였잖아. 고영도 수익 중이네요. 네, 고영도 수익 중이고, 위메이드 수익 중이고. 뭐 좋네. 네, 써니 저거 손실 나도 포트폴리오는 수익 중이구만. 네, 수익 중이구만. 두산 매수 의견 안 드린 것 같은데 딱히. 네, 예전에는 배당 때문에 그때 전화했잖아요. 네, 내 월급 종목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저거였잖아. 네, 3월 11일? 언제? 3월 11일 날은 무슨 날이지? 그랬어요? 내가? 그 두산은요, 지금 재무구조는 올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거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데, 배당적인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있어서 배당을 많이 받아 먹으려는 욕심으로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이번에부터는 이제 뭐 분기 배당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또 그 전에 이제 두산하고 통화한 거 봤죠. 주담하고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재무 구조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두산인프라가 이거 두산인프라를 팔았잖아요. 두산인프라. 네. 요거 매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확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확 좋아지는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두산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재무 구조가 일단 개선이 되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산그룹주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다만 걔네들이 올라오려면 일단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더 투자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 달 월급 종목은 써니 고용 위메이드입니다. 네. 그렇게 됐었고, 팟빵이 원래 더 오래됐죠.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 네. 팟빵. 부자아빠 주식학교. 팟빵에 있어요. 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산은 좀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가 정상화되면서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 걔네가 배당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배당으로만으로도 여러분들 수익률을 굉장히 짭짤하게 올릴 수 있어요. 짭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은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랑 똑같아요. 유튜브랑 똑같은데 팟빵은 음성만 나가는 거고요. 유튜브는 영상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음성을 뭐 운전하실 때라든지 그냥 음성만 듣고 싶다. 그럴 때는 팟빵을 들으시면 되는 건데,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방은 안 올라가요. 무방은 안 올라가니까 그 부분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네,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무엇을 기다려? 네. 그리고 게임주들, 게임빌도 있고, 종목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월급 종목들 보시면, 제가 이제 한 두어 달, 한 세 달, 네, 올해 12월 달, 그때부터 보시더라도, 다 합치면, 지금 손실이 가장 많이 난 게 써니전자예요. 마이너스 11%?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이고, 그 다음에 손실 난 게 뭐 있을까? 특별한 게 아마 한 4개월, 5개월 전으로 가면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다 합치면 어쨌든 여러분들 손해볼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본다라는 것 자체가요,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변동성만 나오면 돼요. 지금 또 얘기해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어때요? 네, 시장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이 내려갈 때도 수익이 나야 한다? 이거 안 돼요? 네, 시장이 내려갈 때도 수익이 나야 한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조정장에서는요, 일단은 살아남아야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버텨야 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3대가 먹고 사는 주식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 3대가 먹고 사는 주식은요, 여러분들 아들, 손자, 며느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김삼대 씨가 이제 쌀값이 떨어져서 쌀 살 돈이 필요해서 그분에게 이제 쌀 살 돈을 마련해 줄 만한 주식,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많이 아시겠죠? 김삼대 씨의 생활고를 3대가 그 3대가 아니에요. 김삼대 씨예요. 네. 이거 이벤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벤트가 지금 88에서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벤트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나요? 네. 이벤트가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컴퓨터가 이래, 이거? 네. 이벤트 자주 안 하는데 이번에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 공지가 어떻게 올라갔니? 자, 이게 88TV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예요. 네, 88TV. 왜냐면 이제 제가 유료 리딩은 88TV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목은 이제 이거예요. 8회래? 네, 8회? 어쨌든 주린이도 부자가 되는 랜선 주식 특강 해가지고요. 28일날 일요일날 20시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88TV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릴레이 무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88TV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이쪽으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제 거는 제 유튜브에서 제 방송만 따로 이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자아빠 주식학교 유튜브 채널하고요, 88TV에서는 릴레이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88TV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들 거 보실 거면 88TV나 부자아빠 주식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데, 20시 이제 부자아빠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고, 21시 30분에 3대가 먹고 살 주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오는데 이 3대가 김삼대 씨예요. 김삼대 씨. 김삼대 씨. 네. 부담되잖아. 자꾸 뭐 손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너 이거 방송 들어야 해. 너까지 먹고 살 주시게 그러면 부담되니까 김삼대 씨로 일단은 잠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30분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제 유튜브에서는요, 일요일 날은 원래 방송이 없는데 9시 30분에 유튜브에서 30분간 방송 진행될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릴레이 방송 진행되고요. 이 릴레이 방송 진행되는 요 시점까지는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할인 이벤트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169만 원에 지금 이게 원래 지금 할인가잖아요. 169만 원인데 여기다 4개월이 됩니다. 플러스 1개월 더 추가가 돼 가지고요. 네. 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계산을 잘 해야 돼요. 169 나누기 4는 42.25죠. 그러니까 42만 원에 이제 한 달씩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요거 끝나갈 때쯤 되면 요거 끝나갈 때쯤 되면 이벤트를 또 할 거예요. 아마 이게 거의 분기 아니면은 반기에 한 번씩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또 돌아오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또 그 이벤트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를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월은 4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00명 한정까지라고 하니까 뭐 전화해 보시고 100명이 일단 여기서 다 채우자. 성투자 쪽에서 100명을 일단 채워주시면 좋겠네요. 월급 종목은 제가 리딩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월급 종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딩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무료 방송이죠? 유료 방송에서 나간 종목은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딩이 나가지만 무료 방송에서는 뭐 리딩을 잘 해드리지 않아요. 그 리딩을 할 수도 없죠. 어차피 띄엄띄엄이기 때문에 제가 틈날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월급 종목은 중간에 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에 팔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100% 이상 나와야지 좀 매도를 해본다거나 그렇게 나가지 팔려고 사지는 않기 때문에요. 팔려고 사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게 손해가 많이 나가지고 뭐 무서운 그런 상황도 아니겠지만 굳이 팔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서 그냥 참고하세요. 아, 쟤는 저런 걸 사는구나. 그럼 나도 저쪽 관련한 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좀 구경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계속 그냥 보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보유할 수만 있다라면,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보유할 수만 있다라면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처음부터 그것을 완전히 뭐 그냥 몰빵 쳐가지고 야 성투사가 탄댄더라 그래서 같이 물려보자 해갖고 막 그냥 와장창 집어넣어서 그냥 그쪽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요 소액으로 해가지고 모아갈 때나 이제 성공 확률이 높고 또 버틸 수가 있는 거지. 왕창 집어넣는데 오르락 내리락 막 그래버리면 어쩔 것 같아요. 힘들지. 힘들지. 100살까지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아요. 지가 가봤자 지금까지 보면 가장 많이 오랫동안 보유한 게 그래봤자 그렇게까지 오래 안 돼요. 뭐 주식으로 해봤자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수해 놓고 나면은 2, 3년 가져가면은 그냥 뭐 단기 짧게 보유했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2, 3년 1년 가지고 하면 초단타를 많이 보시죠. 1년 만에 매도하시면. 근데 주식은 1년 보유하시면 완전 초장기로 보시는데 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우리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이제 12살 됐어요. 얘가 그래도 군대 갔다 오고 뭐 사회생활 시작하고 뭐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그 기간까지 그냥 보유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보유하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망하지 않는 기업들을 산다라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산다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장기적 포트폴리오, 즉 무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사연용이 있어서 방송을 못 들으시, 유료 방송 못 들으시거나 아니면 애들 계좌를 소액으로 운영하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도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계좌는 여러 번 보셨죠? 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이제 이번 연도부터 20만원으로 올려줘가지고, 네, 조금씩 더, 5만원씩 더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원금이 뭐 600만원대밖에 안 되지만 지금 1000만원 넘어간 지 한참 됐죠? 1000만원 훌쩍 넘었어요. 수익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보니까 60%인가 뭐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면요, 종목들도 수익이 나오고 내가 집어넣은 원금도 커지고, 그러면서 시드머니가 커지게 돼요. 이제는 1000만원 넘어가니까 사실 무시할 만한 돈은 아니죠. 네, 처음에 15만원, 에이 30만원, 100만원, 뭐 그거 에이 언제 그렇게 해. 근데 A가 봐봐요. 내가 그때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가잖아. 3년 넘어갔는데 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여기 그늘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위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눈이 너무 부셔요. 네, 이렇게 되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눈이 아프거든요. 요즘에는 약도 먹고 막 하는데 모자를 이제 챙이는 모자를 쓰면 좀 나아요. 실내에서 쓰는 모자가 아니라, 네, 조명을 가리기 위한 모자입니다. 왜냐면 얼굴을 이제 뽀사시하게 해야 되니까. 네, 이뻐지잖아요, 조명 받으면. 네, 근데 눈이 아파가지고, 이게 지금 돋보기예요. 이거 방송하면서 저 조명 때문에 눈이 나빠졌는지 이게 돋보기 쓰고 있어요. 이게 양쪽 돋보기예요, 이거. 네, 불쌍하지 않아요?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터리주는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 거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참아라. 네. 근데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배터리든 뭐든지 간에 지금 이게 배터리로 한정이 돼가지고 걱정들도 생기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고점 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이것만 좀 제발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이 확 줄어드는데, 그죠? 고점 매수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이유가, 이게 딱 뭐냐면, 고점 매수를 하지 않은 순간 나에게 걱정거리는 뭐냐면, 언제 가나요가 돼요. 네, 언제 가나요? 응? 언제 가나요? 얼마큼 갈까요? 100%는 언제쯤 나오나요? 이제 지금 팔까요? 100%인데 원금 뺄까요? 이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하게 되면은 물렸어요. 어떡해요? 이것만 하지 맙시다. 진짜 이것만 하지 맙시다. 이것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조정장 피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오늘 방송 제목도 그랬잖아요. 좋은 주식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밑에서 사세요. 저점에서 사십시오. 저점 매수만 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지 돼요. 네. 고점인 거 어떻게 하냐고. 그걸 또 다시 설명하려면 지금 도돌이표를 몇 번 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방송을 다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 예전 거 방송부터 좀 들어보시면, 우리 알라딘님은 예전부터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방송을 들어보셔도 되잖아요. 제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간 게 고점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그 뭐예요? 아이와 그 워크맨인가요? 그 리와인드 되는 그 기능, 그 리와인드 기능이 진짜 기가 막혔다. 그 오토리버스. 리와인드가 아니라 오토리버스. 야, 그 오토리버스 되는 그 카세트 살려고 진짜, 네, 그걸 끝끝내 학창시절에 못 가졌잖아. 너무 비싸갖고. 네, 끝끝내 못 가지고 우리 형만 낼름 딱 샀네. 그리고 나는 그거 그냥 만져만 보는 걸로 만족을 했었지. 맨날 카세트 테이프 뒤집어 갖고 듣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고점은 사실 여러분들 그냥 뭐 반복해서 얘기하나 처음 얘기하나 뭐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많이 오른 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올라온 시점을 그냥 그거 보세요. 그 뭐 종합주가 지수도 약간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얘네는 그렇게 올라온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뭐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종목하고는 달라요. 종목하고는 좀 다른 게, LG화학을 다시 볼게요. 이거 배터리 정말 많이들 사셨는데 이제는 걱정들이 많이 되시는가 봐요. 네,
많이 사셨겠지. 어쨌든 뭐 100만 원 넘어가니까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고점을 판단하는 것은 간단해요.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35,000원, 35만원이겠죠? 네, 35만원부터 올라갔어. 35만원짜리가 100만원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벌어진 일이냐?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어졌어. 배터리 시장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LG화학이라는 이 기업이 1년 사이에 덩치가 3배가 커질 수 있겠는가? 응? 이건 답이 나오죠? 1년 사이에 덩치가 3배 커질 수 있겠습니까? 실적이, 기업 가치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응. 그런데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어때?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뭐가 있어요? 막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네, 바글바글해. 이격도 많이 벌어졌어. 저점 대비.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 올라가는 포인트와 내려가는 포인트, 이걸 생각해봐요. 이게 200만원을 간다? 아, 못 갈 건 없겠지. 네. 당장? 지금? 힘들겠죠. 200만원은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쉬었다 가겠죠. 쉬었다 가는데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조정에 대한 포지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고점인 거야. 내가 샀는데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럼 고점인 거예요. 근데 지지선이 멀리 있어. 그게 고점인 거예요. 내가 샀는데 저점 지지대가 가까이에 있어. 이거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에요. 네. 이게 저점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샀는데 저점 지지대가 저 멀리에 있어. 저 멀리에 있어. 그냥 이거예요. 내가 100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아이씨 막 그러면서 씩씩대고 올라갔는데 차에다가 집 열쇠를 두고 온 거야. 으아 기절하는 거 똑같은 거야. 왜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 씩씩대고 내려왔어. 그랬더니 차에 보니까 열쇠가 없네. 주머니 뒤져봤더니 주머니에 들어있어. 으아 기절하는 거야. 그리고 힘들게 다시 또 100층 올라갔어. 그랬더니 또 기절을 해. 왜? 엘리베이터가 고쳐졌어. 이거 똑같은, 이게 열받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 저점치, 저 끝에까지 내려가는 게 얼마나 아득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고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가지 않았을 때 사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아서 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라인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매물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네, 지난 종목 진단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토요일 날 종목 진단도 나와 있어요. 네. 매물대가 이렇게 두 가지의 네,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지선, 두 번째 지지선, 첫 번째 지지선 이탈하면 두 번째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요까지 내려가면 일단은 그래도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평선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이 그래서 저 밑에까지 처박히겠습니까? 30만원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이건 아니겠지. 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모른다. 왜냐면 그 LG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은 혹시 모른다. 이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진 않겠죠. 네, 지금 뭐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거기까지 오진 않을 거예요. 네, 요 밑에까지 안 와. 이거는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 근데 얘도 고점이에요. 얘도 고점이라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조정을 받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지지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원래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 추세대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꺾이고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번 지지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지금 40조 원인데 이게 어디만큼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쉬어가는 구간에 일단 조정이 보이니까 차익 실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지금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작업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뉴스에서 막 때리잖아요. 얼마나 좋게 나옵니까? 뉴스에서 막 그냥 막 연일 그냥 뭐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뭐 LG화학 어쩌고저쩌고 100만원 넘나 뭐 삼성전자도 10만전자 가즈화 해놓고 지금 8만전자 얼마 전까지 뉴스 계속 나오더만 네 10만전자 언제 가나 뭐 네, 웹툰에도 나오던데 웹툰에도 삼성전자 10만 가자 그러면서 뭐 10만 기도문인가 삼전 기도문인가 뭐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 야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네.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잖아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삼성 SDI 누가 쳐다보겠어요? 삼성전자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뭐 어디 갔냐, 삼성전자. 네. 강원랜드 이런 거 누가 쳐다봤겠어? 네. 쳐다보지 않아. 안 쳐다봐요. 삼성전자 누가 쳐다봤겠어? 누가 쳐다봤어,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쳐다봤어요? 이거 누가 쳐다봤어? 하이닉스 이런 거 누가 여기서 쳐다봤어? 아무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지금이나 되니까 뭐 15만 닉슨이 뭐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럴 땐 아무도 안 본다고요. 이게 저점이에요. 많이 쳐다보면 고점이고. 이 여기 벌써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얘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눕는 경우가 생기는 이게 고점입니다. 고점 구간을 해소하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고점 구간을 해소하죠. 그럼 이게 저점이 되는 거야. 그 당시엔 고점이지만 이 구간을 해소하면 저점이 돼요. 그럼 이 구간 동안에 아주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막 그냥 화가 나겠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난 매수했어. 아주 좋은 주식 매수했어. 대형주니까 그냥 버텨줄 거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갔는데 주식이 올라가긴 그냥 계속 내려가 있어. 처박혀 있어. 어떨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없어. 네. 내가 주식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주식 전문가 리딩만 지금 17년째입니다. 네. 전문가 리딩만 17년째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이때 사가지고 버티는 사람들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살아남아 있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버티고 간 사람들은 수익을 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을 못 버텨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죽이거든요. 이래도 안 나가냐? 네. 우량주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40% 50% 나와봐. 이게 네 정신이 그냥 막 네 왔다리 갔다 하거든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당해.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류가 나오게 되고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 매수라는 것은요, 그냥 거기서 매수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걸 못 버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이제 마음을 좀 잘 잡으셨다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9만원에 물렸는데 이거 지금 예전에 여기도 물리신 분도 있었죠. 57,000원대 액면 분할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 물리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빠졌을 때 누가 남았을까? 누가 남았을 것 같아요? 살아남은 사람 거의 없었어. 네. 거의 없었어요. 진짜 버티다가 이럴 때 다 팔거든요. 참 재밌는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네. 그게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물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 우량주들은 이런 게 있어. 그거 국면을 다 해소하고 나면 그걸 또 저점으로 만들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게 우량주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3등을 먹고 사는 주식이야.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나중에 다시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물려 있어 가지고 네, 대형주에 물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항상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오랫동안 가지고 가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면 수익만 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라고 얘기하시죠, 다들. 수익만 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이 얼마든지라는 거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네. 응? 아시겠어요? 대형주는 그런 거예요. 대형주는 기간도 길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형주가 사람 잡네 이런 말도 나오잖아. 대형주라고 해서 믿고 들어갔는데 그냥 마이너스 30% 20%에서 계속 그래. 근데 다른 애들은 막 올라가.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기간을 우리가 또 버텨야 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재수없으면 이렇게 옆으로 계속 누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횡보가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3000포인트 넘어가고 나서 흥분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3000포인트 이 수준에서 계속 횡보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횡보가 계속 나간다. 그러니까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데 대형주는 물려있어. 다른 중소형들은 막 튀어 올라가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막 급등주가 나타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럼 어떻게 될까? 옮겨가지. 옮겨가지.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에 대한 접근 관점은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 주식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1년, 2년 뭐 그냥 보유하면 되겠지. 근데 1년, 2년 돼도 안 들어오는 거 많아요. 네. 내가 저점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도요. 뭐 지금 여기서 내가 매수했다 치더라도 이게 1년 반 지나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상승장에서는 뭐든지 사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요. 아니면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급등주 따라가도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고점 매수고 저점 매수고 간에 그냥 아무거나 막 사도 수익이 나요. 이게 빼리릭 돌려가지고 다트 딱 던져가지고 야 요놈 사자 그래도 올라가. 그게 수익 나는 게 상승장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즐겼던 요장이에요. 여기 요장세. 예. 이때 돈 많이 벌어 놓으셨잖아요. 지금은 뭐죠? 이거를 이렇게 올라온 장세를 내가 인정을 받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금 깎아가지고 요만큼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올라갈 것이냐, 요거예요. 왜 올라갈 끝에는 올라갈 것이냐가 왜 붙느냐면 경기는 무조건 회복이 돼야 되거든. 네. 경기는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갈 것이냐, 횡보했다고 올라갈 것이냐인데 지금 위치에서 뭐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필요한 건 시간이죠. 여기서 대형주가 희생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형주에 많이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가만 냅뒀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 2700, 2800점 가가지고 냠냠짭짭 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을 거야. 부담 없이. 네. 그치. 상승장이 끝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이번 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대형주가 계속 조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대형주를 잡아놓고 다른 놈들을 끄집어내야지 얘네들도 차익 실현도 할 거고요. 지수의 이 과매수라고 봐야 되겠나요? 이 과장된 이 이격도 국면 해소할 거 아닙니까? LG전자도 볼까요? LG전자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참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못 한다고. 매수를 안 하지. 매수를 안 해. 그러다가 꼭 상한가 나오고 나서 해야 될라나?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뭐 LG가 뭐 그 핸드폰 사업부 정리하네 어쩌네 나오니까 그냥 그때서야 달려들어 무진막지하게 그거 왔는가 그러면서 팔아먹는 거 봐요. 다 누가 매수해서 간 거예요. 그럼 얘 LG전자 어떻게 될까요? LG전자가 망하겠어? 어차피 또 올라가겠지. 또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조정은 어떻게 또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너무 올라갔다는 게 항상 문제예요. 너무 올라갔다는 게. 이번에 조정이 깊을지, 얕을지, 횡보로 갈지, 기간이 짧을지 길지는 몰라. 그건 내가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 미국 시장에서 뭔가 대단한 호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빵빵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점 매수거든. 고점에 있는 것들은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LG화학이고 뭐 LG전자고 기아차고 기아차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현대차고 네 얘네들이 왜 다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네 왜 얘네들이 왜 좋은 주식이 아닙니까? 아니 뭐 국내 최고의 기업들을 좋은 주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얘들이 왜 좋은 주식이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고 있잖아. 그죠? 내가 샀는데 손해보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20%나 보고 있잖아. 현대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개잡주지 나한테. 아 짜증나죠. 그렇잖아.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20%야. 화나지. 화났나? 화났나요? 그럼 성인 군자고. 네. LG와 이런 거 샀는데 뭐 엄청 물렸어.
나쁜 주식이지. 개 같은 주식이에요. 네, 진짜 개 같은 주식인 거예요. 네, 그게 맥점이에요. 진짜 뭐 어디 뭐 관리 종목 같은 거 뭐 맨날 적자 나는 그런 시청 뭐 900억짜리 이런 거 어느 날 상한가 나왔어. 얼마나 이쁜 주식입니까? 이게 이런 주식이 어디 있어?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놈이지. 네, 뭐죠? 수익이란 이야기야. 수익. 수익.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뭐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수익 내기 위해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익을 내주는 놈이 좋은 주식이야. 근데 수익을 내주는 놈은 많이 올라간 놈이 수익 내주고 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올라간 주식이 수익을 앞으로 내겠죠. 얘네가 좋은 주식인 거예요. 이미 올라간 주식은 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올라가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들이 많아지겠죠. 야, 이거 봐라, 결국 올라가지 않았냐. 근데 그때는 옛날 그 사람들이 없어.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바뀌어. 투자자들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고점에 뉴스 가지고 매수하거나 막 그런 거 제가 시황 읽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황 읽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참. 아, 참. 그죠? 무방 제가 이렇게 밤새도록 해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네. 딱 한 가지야.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에 저의 목적이에요. 야, 무슨 그런 성인 문제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야, 네가 지금 그냥 우리 방송 듣는 이 청취자들이 돈을 버는 게 너의 목적이라고? 네, 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 왜? 왜? 뭐 때문에? 어째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지 나한테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지 내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고 하락장에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쌀값이 목적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가감없이 얘기해요. 내가 진짜 무슨 성인군자 아니야. 뭐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뭐 세계평화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목적이 있으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먹고 살고 여러분도 윈윈이잖아. 윈윈.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잘 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네, 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유통물량이 적은 주식은요, 그게 품절주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장기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유통 주식이 적은 거는 우선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네. 철강주 올라가는 거, 뭐 원자재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철강주, 화학주 말씀드렸죠. 탁 꼬집어서 말씀드렸죠. 포스코, 롯데케미칼 두 개만 탁 꼬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많이 올라갔죠. 그게 그 작년에 찬바람 불 때였죠. 네. 막 낙엽이 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꼭 당장 빠지는 건 아니에요. 네. 공매도가 많은데 걔네도 이게 공매도가 왜 위험하냐면요. 주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공매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 실현을 때리면서 공매도를 이제 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차익 매도와 공매도 같이 떨어지면 주가는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해. 그러면 차익 매도를 하니까 얘는 수익을 챙겼지. 그 다음에 공매도를 때렸으니까 떨어진 만큼 차익이 생기죠. 밑에서 사. 환매죠. 환매하면서 뭐래요?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지수적 반등을 통해서 공매도 환매로 돈을 벌게 되고 매수가 들어가고 주가 올라가니까 매수한 놈들은 또 돈을 벌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데 지금 공매도를 때릴 만한 위치가 아니다. 그럼 공매도가 나오지 않아요. 뭐 먹은 게 있어야 돼. 뭐 먹은 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매도 얘기 나올 때 외국 놈들이 뭔가 계속 작업을 하겠구나. 계속 얘네들이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올려놓은 게 있어야지 공매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데 공매도가 나온다. 조심하셔야 돼요.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는 주식이다.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고 때리고 내려올 거거든요. 떨어지면 장난 아닙니다. 이건. 네, 그냥 답 없어. 쭉쭉 빠집니다. 팍
떨어질 때 투매가 뽕뽕 튀어나오니까 답이 없어. 네. 금융주는 근데 이 공매도가 때릴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아닐 건데 아직은. 네. 금융주는 뭐 개별적으로 올라간 금융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융주는 아직 그런 컨디션이 아닐 겁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많이 있다면 몰라도 네, 금융주는 아직 덜 올라서 네. 그 뭐 당장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주 섹터는 아직까지는 네,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네. 너무 느려서 그래. 너무 느려. 걔네들 너무 느려가지고 네, 근데 사놓고 나서 한참 있다 보면은 뭐 한 30% 40% 수익 나올 수 있겠는데 너무 느려. 걔네들은 뭐 진짜 너무 느린 게 문제야. 근데 뭐 원래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네, 그 아직 공매도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주들은 네, 공매도 때문에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KB금융 같은 경우가 그때가 언제냐? 네, 15년인가 16년인가 이때였죠. 이때였나 보구나. 이때 한참 올라가. 이 정도 올라가야지 떨어지는 건 이거 뭐 이만큼 올라갔다 해서 공매도로 얻어맞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찾았다니까요. 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거야. 개인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들고 있는데, 네.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찾았어. 근데 여기서 공매도까지, 근데 공매도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도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이 만약에 같이 붙어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요. 공매도가 붙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매도고 뭐 매도고 간에 나올 게 없어. 왜냐면 먹은 게 없거든. 먹은 게 없는 상태에서는 매도를 때릴 수가 없어요. 먹은 게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때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네, 저점에서 더 때려요. 근데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많아. 때렸어. 이건 뭐냐면 개인들한테 니네 나가. 내가 이거 더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나온다. 외국인이 때리기 시작한.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관련주들은 네, 다시 언급해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거기서 뭐 그냥 어설프게 물타기 하신다거나 뭐 더 사신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고점권까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시죠? 답답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왜? 고점에서 한 죄잖아. 고점에서 매수한 죄잖아요.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어요. 뭐 공매도까지 나와가지고 뭐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위험한 건 맞아. 그죠? 내가 여기서 하나 배워가야 돼요. 네. 여기서 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뭘 배워가야 돼요? 아, 고점 매수하면 안 되는구나. 뉴스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당했는데도 또 잊어먹고 또 똑같이 하면은 방송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 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돈 안 벌고 계속 물려 있으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네. 그냥 방향도 다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이번에도 이벤트 할 때 호응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기분 좋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이러면 어떡하냐.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옥입니다. 고점 매수 좀 하지 마세요. 고점에 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식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투자 생활 그 삶 자체가 편안해져요. 편안해집니다. 자꾸 거기에 진짜 낚이지 마세요.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유하게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을까? 아니면 농담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 왜 그러실까요? 네. 왜 그러실까요? 밉당.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내일 낮에 또 오세요. 내일 낮에 오시면 이제 써니전자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봅시다. 내일은 장중 방송입니다. 13시 30분이에요.
13시 30분에 장중 방송 진행되니까 내일 또 낮에 오세요. 내일 낮에 오셔가지고 이제 장중에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SK이노베이션 얘기를 한 5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앞에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이따 녹화 방송 올라가면 그것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돌이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네, 5시님이 오셔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시간 또 오버됐어. 너무 오래 했어요. 지금 머리 아플라 그런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려서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실수 절대 반복하지 마시고요. 고점 매수 안 된다는 것만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서 실패할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일 낮에 오세요. 13시 30분에 가겠습니다.